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추운 오후입니다. 추운 오후 찾아뵙게 된 중국 마감의 각도기 각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오신다 아주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저기 그 여의도 저쪽 사거리 갔다가 오는데 기 싫어가지고 손 싫어가지고 혼났네. 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네, 근데 쾌청원합니다. 네, 쾌청한 것 같아요. 쾌청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는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는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약보합 출발했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 출발했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0.01% 하락, 심천 0.97% 하락, 네네. 창업한 지수 1.79% 하락, 과창 51.65% 하락, 항생지수 오후 4시 기준 0.24% 하락, 항생테크 0.95% 하락. 네네. 전체적으로 하락. 오늘 아시아 전체가 좀 소폭 하락하거나 일본은 1% 하락했고요. 네. 오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점심쯤에 재정부에서 무려 5건의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5개 모두 대출 이자 할인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 지원도 있고 개인 소비 진작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할인 정책이 도대체 어떤 정책인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제 중국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거시경제나 정책이나 산업기업 동향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도 지난주 중반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좀 계속해서 머무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정리해드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전체적으로 테크 관련 종목들이 거의 다 일제 하락한 가운데 오늘 소비랑 관련해서 면세 업종, 항공 업종 요 2개 업종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어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비테크가 8% 급등했잖아요. 오늘은 한 2% 하락 중인데, 만약 시간이 남으면 중국의 그 100개 이상의 로봇 업체 중에서 1, 2, 3등이 유비테크, 유니취, 에지봇 요 3개가 지금 중국 국내에서도 응용을 확장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 3개 회사가 어떤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출 중이냐. 네,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점심쯤에 중국 재정부에서 제가 핑크색 박스권은 무려 5개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5개 모두 대출 이자 할인 정책인데요. 첫 번째는 밑에서부터 첫 번째는 중소기업 대상 대출 이자 할인 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한 3%대 대출 금리로 대출 받았다. 근데 올해부터는 요 3% 중에서 1.5% 포인트 할인을 해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재정 예산으로 충당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갚아야 할 이자는 3%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라 1.5%에 해당되는 금액. 그럼 많은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는 개인 소비 대출. 개인 소비 대출 관련해서는 한 1% 포인트 정부 예산, 재정 예산으로 그거를 할인해 줍니다. 네, 그래서 만약 내가 개인 소액 대출을 2% 대출 금리를 받았으면 반만 갚으면 됩니다. 네. 이게 엄청 강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밑에서 세 번째는 또 모든 분야가 아니라 좀 맞춤형으로 어느 분야, 어느 산업에 요 대출이자 할인 정책을 딱 맞춤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그 재대출 금리 인하처럼. 세 번째는 각 분야별로 설비 교체, 설비 갱신과 관련된 신규 대출은 1.5% 포인트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조업 사장인데 3% 대출 금리 대출 받았는데 요 대출이 설비 갱신과 관련된 설비 교체랑 관련되면 반만 갚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는 민간 투자에서 모든 민간 투자가 아니라 뭐 기술 개조 또는 실버 양로 그리고 가사 문화 미디어 개인 소비랑 관련해 또는 인테리어 이런 개인 소비랑 관련된 포괄적인 요 민간 투자에서도 담보대출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 담보대출 한도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또 소비에서는 지난주에 상해시에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할 때 그중에 특히 서비스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째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 이자 할인 정책을 1% 포인트. 그래서 이 5개 중소기업은 1.5% 포인트, 개인 소액 대출이 1% 포인트, 그리고 설비 갱신은 1.5% 포인트, 그 담보를 금액을 늘리겠다. 그리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 포인트. 이게 과거의 그런 대출 금리 그 관련 혜택에 비해서 이번에는 강도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초억에는 연초부터 뭔가 좀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경제 지표 괜찮은 하반기에 많이 둔화됐잖아. 그 연초부터 뭔가 확 끌어잡으려는 그런 느낌? 확실히 뭐 디플레 타겟책들이 지금 특별히 민생 디플레 타겟책이 상당히 세게 나온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1번 그 중소기업 대상 대출이자 할인 정책은 많은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또 100%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될 수 없잖아요. 그중에 전기차, 그리고 기계, 제약, 바이오,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민용 여객기, 서비스 이런 거의 너무 전통 산업이 아니라 좀 첨단 쪽으로 네. 좀 초점을 맞춘. 그리고 그 외에 전통 산업에는 농업, 임업, 뭐 업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저번에 재대출 할인 그 재대출 금리 인하도 기술 혁신이랑 또 농업이랑 이렇게 거의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내용고 두 번째는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뭐 산업, 경제, 정책 관련해서 호재가 나름 나오고 있는데 12월 17일부터 1월 12일까지 상해종합 지수가 17거래를 연속 상승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 관련해서 주식 거래 리스크 제시도 나왔고 또 증감위 주석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좀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3거래소에서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 조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상향이긴 한데 지금 당분간은 좀 과열을 좀 진정시키는 분위기. 그리고 중국의 춘절 연휴가 2월 15일부터 23일까지인데 지금 아직 한 달 좀 남짓. 근데 좀 3월 초에는 또 전인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춘절 전까지는 좀 너무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는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약간의 단기적인 공백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춘절 전에 저가 매수 뭐 그거를 강력하게 할 필요 있나? 관망 분위기. 네. 그리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오늘 장 마감 전까지는 보시면 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쭉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중반부터 좀 숨고르기 전.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심천 성분 지수인데요. 마찬가지로 12월 중순쯤부터 조금 차이는 있지만 12월 중순쯤부터 1월 중순까지 쭉 한 달 오르다가 또 비슷하게 좀 숨고르 장세. 그래서 지금은 요런 타이밍에 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한 업종이 통신, 장비, 항공, 우주, 방산, 전자, 부품, 공업, 소프트웨어, 발전 설비, 거의 테크랑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하락했어요. 그러면 테크랑 관련된 거 하락하면 오늘 상해 종합 지수가 0.01% 약보합 마감했고 심천 성분 지수는 0.97%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요 업종 지수가 심천에 더 관련 업종은 심천에 더 많이. 네. 그래서 많이 빠져서 심천하고 상하이하고 차이가 크게 나오네요. 그래서 테크가 대체로 빠질 때는 또 보험이라든지 내수, 뭐 쇼핑 이런 게 또 좀 반사이익을 효과 때문에 오르잖아. 그래서 오늘은 상승 업종은 석유화학, 항공, 공항, 부동산, 보험, 가구, 귀금속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것 중에 항공주랑 면세주가 동반 상승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중국 1위 면세점 종목이 중국 중면 상해랑 홍콩 거래소 동시 상승인데 오늘 중국 중면이 상해 종목은 3%대 상승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중국 중면 홍콩 종목도 오늘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장 마감 전인데 상해 종목은 3%대에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중면 관련해서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이 20일이니까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어떤 호재가 오늘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면이 어제는 5%대 급등했는데요. 그러면 어제 급등한 거는 그저께 18일에 나온 18일에 뭐가 나왔냐면 과거 중국 시황에서 12월 18일부터 해남 자유무역항 요 큰 프로젝트가 드디어 운영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1월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딱 만 한 달이잖아요. 요 한 달 동안 해남 자유무역항 내에 있는 중국 중면을 포함해서 면세점 그 쇼핑 거래 금액이 48.6억 위안인데 전년 동기 대비 46.8% 급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단기적인뿐만 아니라 요 자유무역항 출범 때문에 중국 중면을 포함해서 면세점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좀 매출액이 늘어날 것 같다. 그 하이난 그 해변 사진 하나 봤는데 진짜 길더만요. 네. 엄청 길죠. 네. 엄청. 해남도 면적이 제주도의 19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바다 쪽으로 면에 있는 쪽은 해변이 얼마나 길겠어. 네, 저는 딱 2번만 가봤는데 좀 짧게 가봐가지고 제대로 여유롭게 놀지는 못했어요. 야. 다음에 부모님이랑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좀 가볼 만한. 작년에 곳일 것 같아요. 부모님 갈 땐 저 안 데리고 2번만 근데 갔고. 태국이 비용이 더 드나? 중국이 비용이 더 드나? 근데 해남이 점점 인기가 많아져서 물가가 좀 오르긴 한데 올라서. 근데 뭐 사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여행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사실 제주도도 다양하게 놀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해남도는 여러 가지로 더 그리고 1월 19일 어제 장 마감 후에 또 중요한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 중면이 이미 중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면세점 프랜차이즈인데 그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면세점 유명한 기업 중에도 DFS라고 있잖아요. 네네. DFS는 대주주가 그 LVMH입니다. 네, LVMH가 요 DFS를 갖고 있는 DFS는 본사가 홍콩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중국 중면의 자회사인 중면국제유한회사가 요 DFS를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100% 전 세계 모든 거를 다 인수한 게 아니라 주로 홍콩이랑 싱가포르 매장 위주로 그리고 매장뿐만 아니라 홍콩이랑 싱가포르 지점의 그 인력, 임대, 뭐 무형자산, 유형자산.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획이고 아직은 실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락되면 중국 중면이 DFS 면세점의 홍콩이랑 싱가포르 사업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어제 5%대 급등했는데 오늘은 2, 3%밖에 못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이 오르다 보니까 또 중국의 3대 항공사 있잖아요. 국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 이게 면세점이랑 항공사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요 항공 3사 모두 상해 거래소랑 홍콩 거래소 동시 상장인데 요 총 6개 종목이잖아요. 대체로 오늘 3% 평균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항공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 3사가 제일 크고 그 외에 저가 뭐 춘추항공 그 몇 개 더 있어요. 저는 주로 한국에서 갈 때는 주로 중국 국제항공을 이용하고 중국 국내에서는 남방항공, 동방항공다. 국제항공, 예. 그 국제항공이 또 한국의 대한항공이랑 또 연계된 항공편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테크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요 면세점이랑 항공주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 춘절 연휴니까 그 긴 연휴 전에 또 항공주랑 면세 쇼핑주가 더 오르는 게 그리고 끝으로 어제 휴머노드 로봇 업체 유비테크가 어제 8% 급등했고 오늘은 숨고르기 상승 오늘 테크주가 다 하락했잖아요. 오늘 2%대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제 급등한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버스랑 휴머노드 로봇 서비스 계약 그래서 이미 며칠 전에 에어버스가 유비테크의 최신형 로봇인 워커 S2를 이제 사가서 에어버스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도록 지금 준비 중이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또는 내일 이어서 중국의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지금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이 회사들이죠? 네. 네, 이 외에도 많은데, 근데 이 세 개 중에 유일한 상장사가 유비테크입니다. 그 유니트리랑 에지봇은 아직은 상장 절차를 밟고 있어 아직은 시간적으로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 계속 이게 몇 분 내로 끝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요. 요즘 뭐 네. 한국도 로봇가 날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냐면 왜냐하면 전기차 밸류체인 중에 부품사랑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사랑 한 50%가 중복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 몇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아주 선전
치명적인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요 3대 휴먼 로봇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중국 시황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책 호재, 산업, 기업 호재도 있지만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딱 급등하고 나서 그중에 또 상업 우주 로켓 관련주가 가장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지수 자체는 계속 지지부진한 재미없는 장세인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로봇에 대해서 특별히 중국 로봇, 중국의 3대장, 해외 진출, 네, 3대장 로봇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가운 저녁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빌겠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 인견지엔. 짜이진.